재밌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 민주문노총의 퍼포먼스거든요. 저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조선일보 사옥에다가 쏴버립니다. 멋있네요. 노조법 2, 3조 즉각 공포하라. 다른 것도 있어요. 윤석열 아웃! 조선일보 미칠 거야. 조선일보는 미치지.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가 조선일보 같잖아. 조선일보 전광판 같잖아요. 윤석열은 자격 없다. 아이디어 좋은데? 네. 확실히 탄핵 시기가 왔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때도 있지 않았나요? 조선일보 비슷했지. 이런 게 사옥에. 비슷했지. 네. 야, 자 다음은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뭐예요, 저 플라스틱 빨대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더 큰 건이죠.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해서 유예한 거예요. 50 미만 사업장 여기 저 준비가 안 됐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작하면 1월 1일부터거든요. 아직도 준비 안 됐대요. 그래서 2년 더 유예한다고 지금 저거 나발 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해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80% 이상이 나와요. 50인 미만 사업장을 2년 연재해줬으면 됐죠. 사람 죽어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족이 출근했다가 시신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요. 아유 씨. 다음. 이거 읽어주세요. 2023년 해외 순방 비용 올해 249억 원, 추가 예비비 329억 원 편성 총 578억 원,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용기 타고 2년을 돌아다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아유 2년. 아유. 실패. 이거 그 영상 보셨어요? 이게 카메라를 대고 최종 결과 발표하는데 119표가 먼저 나오니까요. 정부 관계자들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하더만. 그러니까 아까 그 부산 엑스포 관계자가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우디가 돈 지랄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매수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119대 29가 뭐냐. 저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 29가 그날 금지어했다며. 아니 근데 딱 윤석열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네요. 그러네요. 예.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재미죠. 윤석열이가 엑스포는 한국으로 하고 막 이제 막 저 성조기 그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줄 거야라고 지금 들고 다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 이 각설이 같은 건데 군사 긴장이 따라오고 잼버리 행사가 따라오고 각종 참사가 따라옵니다. 근데 어떤 여자는 디올 백을 보고 있어 지금. 부산이 이제 레지 에코백을 키링을 들고. 달았습니다. 영국 보도에 잼버리 사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한국을 믿겠냐 같은 소리.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누가 엑스포 유치를 찍어주고 그렇죠. 싶겠냐는 것도 맞는 네. 말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할로윈데이 행사 보러 왔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현실은 이렇단 말이죠. 자, 110표 대 29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젖잘싸. 요거는 이제 졌지만 잘 싸돌아 다녔다로 이제 요즘 회자가 되고 있더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졌지만 잘 세금을 싸질러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싸질러 됐다. 그냥 내가 제일 공감한 거는 댓글이 어제 그거였다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잼버리 막을 때부터 알아봤다. 막판 뒤집기. 잼버리 말아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막판 뒤집기. 지금 5,700억이 최소 비용이에요. 정부가 쏟아부은 비용만. 지자체 또는 기업들이 쏟아부은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도 조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놈들하고 어울리니 뻔하지 하면서 이제 이런 놈들이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아쉽지만 외교 성과다. 나 저런 멘탈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유치가 안 되면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비판부터 하고 나중에 고생한 국민들과 관계자들은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딱 30분 안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경제 영토를 남겼다라니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뭐 기업과 정부가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를 60조 이상의 경제 성과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었어. 젖잘싸? 오일머니 때문이다. 그리고 너 전 정권 때문이다. 이거는 저 김기현이가 이미 내가 아까 그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도 엄청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예타로 가덕도 신공항이 통과가 돼야 엑스포랑 연결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안 할 수도 있어요. 총선 끝나고 나면. 자, 잼버리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언론들은 지금 뭐 저 코리아 잼버리로 새만금 잼버리 뭐 쪼쪼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외신들은 원전 환자 속출, 악몽이 된 아들의 꿈, 한국 시스템 붕괴, 한국 잼버리 대회 공금 횡령 의혹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산의 90% 이상을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사용을 했다. 근데 계속 전 정권 탓을 했잖아요. 엑스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뭘 해도 못하는. 다음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가 진짜 그 민심이 안 좋아질 거를 막으려고 자기가 이제 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기자들 질문 하나도 안 받았는데 뭐. 준비한 것만 짧게 읽고 들어갔잖아요. 엑스포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저의 부족입니다.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는데 김기현이는 이거라는 거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다 밑밥을 엑스포 처음부터 분리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관심 때문에 늦게 출발했다라고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거지. 에라이 도둑놈들아. 다음 잘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권 탓, 오일머니 탓. 탓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 다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사우디의 석패 전 정권 무관심 때문이다 뒤에 쫓아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전종원 작가님이 오뎅 작가님께서 석패는 경기나 경쟁에서 성렬이 때문에 짐. 다음 잘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실적 거의 다 찼어. 박빙이라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런 거죠. 이런 큰 이슈 하나가 터지면 각종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만평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며칠짜리 이슈가 될 거냐. 제가 요거는 아마 일주일짜리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내일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뚜껑 쓴 두꺼비가 이번에도 마약으로 막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속 대책 뭐 좀 얘기했잖아요. 김기현이가 옆에서 이야기해요. 부산도 서울 편입 어떻습니까? 그러고도 말 되네. 나물놈들이에요. 말 되네. 아유.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무엇인들 혁신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뇨환이. 나 역시 한국하고는 안 맞아. 오케이? 뭐 이런 건데 맞지? 근데 오늘 이뇨환이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공관위원장 달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미리 먼저 들어가서 공관위원장 네. 달라고 그랬어요. 골 때린 놈이네 아주.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으로는 제가 보내드리는데 행제세 관련해 갖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 횡재세 관련 법안을 지금 그 상임위를 통과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횡재세 통과하는데 뭐 하는데 지금 여기 비명기가 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횡재세가 저는 맞는 기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준하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아니 왜 함정 단속을 합니까? 라고 교통경찰한테 좀 치사하죠 했는데 그렇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김건희 취재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지. 지금 연말에 음주 단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세금 그러니까 국민한테 삥 뜯겠다는 거랑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거든요. 세금이 없을 때마다 음주 단속을 하면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게 가장 공감됐어요. 아마 이따 이건 풍으로 보면 이하 작가 것 같아. 풍으로 보면 이하 작가 풍이잖아요 지금. 네네.
나 이게 되게 좀 나쁘끄럽더라고요. 윤석열이 지금 눈 가리고 막 칼춤 추고 VR. 있잖아요. VR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보고 있는 기시다, 김정은, 바이든, 시진핑이 다 웃고 있어. 윤석열 혼자 게임 속에서 환상을 보면서 내가 다 무찌르겠어요 형님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 그 꼴이 VR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 되게 웃깁니다. 네. 우스꽝스럽죠. 네. 이 저번에 바이든이 윤석열을 룬, 짐승 이런 걸로 표현했다가 정정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미스터 문 그래가지고 또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금 집권 7년 차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나가고 있다. 저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저 기사를 봤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자기는 바이든과 되게 친한 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바이든 마음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질투심과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이거 사실은 아니고 또 전종훈 작가님 작품인데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경제 폭망, 안보 불안주의, 각자 도생 행동 요령에 따라 대응하여 주시고 적자 생존에 유의 바랍니다. 예. 요즘 저 안전 문자를 되게 많이 오죠. 그건 근데 그냥 스킵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온다고.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도움이 되죠. 요즘에는 그 동네에서 이제 치매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는 것까지 다 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근데 야 맞군요. 자 다음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인터뷰가요.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나왔을 때 JTBC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의 썸네일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언론이 나름 의문이 있어서 보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이 인터뷰예요. 나중에 이낙연이 대장동 사건 국수본 검찰 등으로 합수본 설치해야 된다라고 또 대장동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인 건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건너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간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이낙연과 관련 있는 게 바로 또 최성애죠. 최근에 그 빨간아재 보도에 의하면 또 그 최성애가 막 어디 행사장 가가지고 또 자기가 또 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자기가 뭐 했다 뭐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잡아넣었다. 뭐. 여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낙연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조국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면서 뭐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낙연은 그때 대선 때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이낙연 윤석열 합작품의 의혹이 있다라고 김두관 의원이 인터뷰했던 것도 있었고요.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비판을 했죠. 민주당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제는 무슨 이야기까지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거치를 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단해야 된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거꾸로 읽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거취를 당에서 중지를 모아 결단을 해야 된다. 그게 흐름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마 그 김용 부원장 유죄건으로 또 공세가 시작될 텐데 얘네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직접 이낙연이 나섰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낙연 씨 본인이 한 말 약속 지키세요. 그 당시 인터뷰에서 그럼 공직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입니까 하니까 네네 이번이 공직 도전 마지막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종로 출마설 나오고 호남 출마설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안 그러면 신당 창당에 나가시든가.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선 실패의 원인은 이낙연 측이 90% 이상 있어요. 개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낙연 총리 때 부동산 문제, 이낙연 대표 때 180석 검찰 개혁 등의 문제, 그리고 대장동 건 증거도 없는 건 터뜨렸던 문제, 그리고 대선 때
대선 돕지 않았던 문제, 이낙연 지지자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의 폐악질 끝까지 막지 않았던 문제, 어디서 개딸 타령을 해? 이 지쳐 진짜 이게 너무 뻔뻔하니까 윤석열만큼이나 싫어 이제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나이살 쳐드시고요.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고향에 광주시당 하던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때 자기가 그 선거 나가면서 말을 해요. 내 마지막 선거다.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의 수석 무슨 부위원장으로 가요. 일자리 부위원장으로. 그래갖고 선거를 또 나와. 광주시장 선거에 또 나와. 그리고 또 졌어. 최근에 이 양반이 이현주, 이준석 북콘서트에 축사하러 가. 똑같아. 이낙연이나 이용섭이나. 나이 70 넘으신 분들이 선배들로서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태도는 뭐냐면은 대선 경선 진 거, 당대표 경선에서 자기 개파가 이기지 못한 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정말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개딸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분탕질 치면은 이재명이 낙마가 될 것 같아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신들 빨리 출당시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언론이 설레발 쳐가지고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분당되면은 민주당 리스크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요. 민주당이 리스크 없어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람들 되게 생각은 그런 거야. 중도층은 민주당 내분이 있다라고 하면 손이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진짜 지지층들은 뭐예요? 저런 애들 빨리 내보내라는 민심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호남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고향입니다만 호남 같은 데 가서 계속 혼자 막 한 20명씩 모여있는 강연하고 다니다가 이제 나타나고 정당 신당을 차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아휴, 욕심은 요즘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 지금. 왜 안 웃어? 진짜 아유 70 먹으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2라 그랬잖아. 그렇죠. 드물었던 나이인데 한 80까지는 80에 도전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좀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만 익었잖아 이 양반은. 착한 척하지만 사악한 거잖아. 인간 정말 아유 내가 해도 당신보단 잘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빡쳤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